무조건 싸게 팔아야 되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를 잡으면 제일 좋아요. 이건 되게 엄청난 겁니다. 잘 투자하신 거예요. 네, 부동산 고민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봅니다. 두 번째 사연 보내주신 내용 만나보죠. 서초 소노 칸타빌레라는 빌라 소유 중입니다. 투룸이고요. 전세 만기가 7월인데요. 전세금은 4억 4,500이고요. 얼마 전 세입자는 3억 2천에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1억 2,5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갭 투자한 거라 자본이 넉넉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서초동 빌라 시세를 알아보았는데 3억 8천에서 4억에 매물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이고요. 저는 이 집을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를 잘 넘겨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고민 좀 해결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한 채 이상 갖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 역전세로 인해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임대 어떤 전세를 놓을 때 이렇게까지 전세 가격이 빠졌던 적이 없었다 보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좀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신 것인데요. 많은 분들 잘 이 시기를 잘 지나가셨으면 잘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많은 분들 응원을 드립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자, 일단은 매도하지 말자,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봅니다. 지금 이분의 이제 사연의 핵심은 저 임대료를 내가 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내줘야 하는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매수에 적절한 시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자에게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되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도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물건을 싸게 파는 게 맞는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만 그건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또 내지는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하다. 이러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대출도 가능하고 그 이자에 대한 부담도 조금 약간은 버겁지만 충분히 감당은 할 수 있다. 이렇다면 저는 저 시기를 지나가는 게 맞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점차 좀 줄어들 거고요. 전세 가격은 지금 저 시점만큼 바로 회복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수의 금액까지는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빌라 소형주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좋은 요지의 자리를 적은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집은 5평, 6평, 많게는 9평, 10평을 자금 적게는 5천에서 1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서울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빌라라는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형 주택 투자하는 거 나쁜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갈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빌라 투자라고 하면은 또 소액 투자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빌라는 이거 다세대 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크게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 예측 또 확정된 자리를 노리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비 사업 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투자가 되겠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신소통합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아타운.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게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입지를 선점하는 방식이에요. 입지를 가져가는 거. 이거는 지가 상승, 임대료 상승. 지가가 오르고 임대가가 올라서 전세든 월세든요. 전월세. 요걸로 인해서 차익을 보면서 어느 시점 되면 임대료의 가치가 지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차익을 보는 방식입니다. 두 개는 굉장히 다른 방식인데요. 이제 이렇게 볼게요. 정비사업지는 어떨까요? 특성이 굉장히 노후된 동네인 경우가 많고 낙후돼 있죠. 낡고 허름하고요. 또 지저분합니다. 이런 지역은 어떨까요? 여기는 이거 정비사업 할 수 없는 동네란 얘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이제 좀 정리가 잘 돼 있죠. 이런 지역들은 임대가가 좀 낮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깨끗하고 인프라 잘 돼 있고 정비가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아.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임대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임대가가 높으니까 투자금은요 적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 지역 중에 뭐가 더 좋냐? 어떤 많은 차익을 기대한다면은 이쪽이 좀 더 매력이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가치가 변화하는 것이니까. 가치가 변화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안정적인, 얘는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정이 아니라 안정. 안정적이고 이거는 확실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요.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를 잡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 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어디? 일단 용산이 되겠죠. 용산을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정비사업 할 수 있어요. 입지 좋아요. 그리고 비교적 그 도심 입지란 자체 때문에 임차인들도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낡고 허름한 동네도 구석구석 섞여 있죠. 그래서 용산은 앞으로 기대할 게 많은 거예요. 개발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제1 강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도심입니다. 중구, 종로구, 도심 너무 좋죠. 도심에 연결되는 자리 중에서 뭐 청량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또 연결되는 자리로 저는 이제 어디에 생각하냐면 요즘 많이 뜨거워져 있지만 자양동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뭐 노량진, 마포 이런 지역들이 좋은데요. 얘네 단점은 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물건은 어디에 해당되는 물건인가요? 여기 입지가 좋은 자리 여기에 해당이 되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결국 얘가 이런 과정이 있으면 땅값이 비싼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고 땅값이 비싸지면서 점점 노후도가 쌓이게 됩니다.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정비사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갖고 계신 물건이 어디 있냐면 여기 서초와 교대역 사이 요쯤인 것 같아요. 이제 소노 칸타빌레를 찾아보면은 근데 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원을 저한테 안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요 지역이라고 했을 때 요 블럭은 노후도가 아주 높은 동네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이런 거를 추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또 모아지면 모아타운이 되는 것인데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여기 아니어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지금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빠지면서 우리가 좀 고충을 겪고 있지만 적정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회복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돈 1, 2천만 원에 대한 지금 그 손실이 싫어서 한 1억 몇천 원 손실 보겠다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후에는 그 자금을 다 회복하고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감으로 해서 안정적인 시세 차익과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강남 땅을 지분이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투룸이면 5평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5평이라고 했을 때 5평 정도의 지분을 강남에 서초에 2호선, 3호선 라인에 끼어 있는 자리에 갖고 있다. 이건 되게 엄청난 겁니다. 잘 투자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임대사업자시라고 했잖아요. 임대사업자시면은 이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을 다시 열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또 장특공제 혜택 이런 거 다 기대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드시더라도 이 시기를 잘 지나가시는 게 맞고, 지금 만기 7월이라고 했잖아요. 임차인이 지금 3억 2천에 계약하자고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임대료가 좀 더 오를 거에 대한 부담이 세입자한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씩 다시 금리도 내려오는 상황이고, 물론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금리는 다시 내려가게 돼 있어서 지금 전세 가격이 조금씩 요즘 다시 회복해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이니까요. 만기 아직 몇 개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3월 말, 4월 말 돼서 그때 상황 보시면서 임대료를 조금 조정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임차인분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세입자와 부드럽게 잘 조율하시는 거. 우리 모두 이제 이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때 가서 적정한 임대료를 임차인과 다시 한번 잘 슬기롭게 합의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시기를 좀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부디 이 시기를 좀 잘 넘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민 상담 2번째 내용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 보내주고 계신데 조금 문자 내용을 너무 개인적인 내용으로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영상을 통해서 상담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좀 보편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좀 간결한 문자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을 좀 함께 곁들여서 보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